왜 내가 페라리 10대, 손목 시계 20개, 아니면 비행기 2대가 필요하겠는가? 나는 힘든 시기를 겪었고 들판에서 일하며 맨발로 축구를 했다. 오늘날 나는 내 사람들을 돕고 학교와 경기장을 짓고 그들에게 옷과 음식을 사줄 수 있다. 나는 내가 받은 삶의 일부를 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것이야말로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몇 년 전 축구계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다. 리버풀의 스타이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동료와 함께 화장실 청소를 돕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같은 선수의 낡고 깨진 휴대전화를 손에 든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왜 이 영상이 그렇게 불렸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세요. 사디오 마네의 믿을 수 없는 극복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디오 마네는 세네갈 출신 축구 선수로 레드불 잘츠부르크,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물론 리버풀에서 활약했다. 그는 잉글랜드와 오스트리아 리그 우승자이며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오스트리아 컵,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클럽 월드컵, 그리고 UEFA 슈퍼컵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또한 2019년에는 아프리카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었다. 사디오 마네는 세네갈 남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밤발리에서 자랐다. 이 마을의 인구는 약 2,000명에 불과했다. 마네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도와 들판에서 일해야 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즉 장차 농장에서 일하며 땅을 가꾸고 축구와 같은 어리석은 꿈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서 축구로 생계를 꾸릴 수 없었다. 하지만 마네는 축구에 깊이 빠져 있었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서 세네갈 대표팀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 후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삼촌은 사디오가 수학을 도우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불만스러워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소리쳤다. 삼촌,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군요.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당신들이 더 이상 들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성공할 건데? 우리는 부유하지 않잖느니.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낼 돈도 없는데. 나는 그의 꿈을 믿지 않았다. 가족들은 사디오의 꿈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그러자 어린 마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집을 떠나 세네갈 수도로 향했는데 지역팀에서 선발 테스트를 받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도망 계획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친구였고 그 친구는 교통비로 약간의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압박 속에 결국 친구는 사디오가 어디로 갔는지 털어놓게 되었다. 사디오 본인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았고 팀 선발 테스트를 시도해보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게 들리지만 내가 테스트에 갔을 때 한 노인이 나를 보고 마치 내가 잘못된 곳에 온 것처럼 쳐다보았다. 그는 내게 물었다. 너 여기 테스트 보러 온 거야? 이 신발로? 봐, 이 신발로 어떻게 뛰려고 해? 그 신발은 정말 오래되고 찢어져서 상태가 나빴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 바지로? 제대로 된 축구 바지도 없나?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냥 뛰어보고 싶어요.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경기장에 나갔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제네라숑 풋클럽의 감독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감독은 마네에게 다가가서 그를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너는 내 팀에서 뛸 거야. 이렇게 우리 주인공은 세네갈에서 가장 좋은 아카데미 중 하나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팀은 프랑스 제2부리그의 클럽과 긴밀히 협력하며 주기적으로 자국의 유망 선수들을 그곳에 보내 테스트를 받게 했다. 그런 테스트 경기 중 하나에서 마네는 4골을 넣었다. 프랑스 스카우트들은 그 끈질긴 소년이 마음에 들었다. 메스 축구 클럽은 세네갈인에게 꿈을 향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마네는 자신의 성공과 현재의 위치를 어머니에게 전화로 전했지만 어머니는 그만 헛소리하지 마. 프랑스라니? 라고 답했다. 팀의 공식 사진 촬영에서 신입 선수는 조용히 사진 작가에게 다가가 엄마에게 보낼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진을 보낼 주소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팀의 사진 작가가 회상한 것이다. 그가 기억하는 이유는 수줍어하는 그 소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결국 사진은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이 순간에 아들의 성공에 대한 의심은 조금 누그러졌다. EPL의 스타가 된 후 마네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침대에서 더 자거나 수업을 빼먹을 수는 없어요.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해요.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 원칙은 마네 자신도 철저히 지켰다. 프랑스에 온 첫날부터 세네갈인 마네는 기회를 움켜잡았고 절대로 놓칠 생각이 없었다. 2달 반 동안 그는 심각한 사타구니 부상에 시달렸지만 그 사실을 말하기 두려워했다. 그가 돌아갈까봐 걱정돼서 아픔을 무시하고 훈련을 계속했다. 결국 청소년 팀 감독이 이상함을 느끼고 그때서야 마네는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마네가 부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한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졌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는 리그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네의 재능은 아마도 평범한 축구팬이라면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격수는 팀 동료들 사이에서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매치는 프랑스 제3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네갈 선수는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이 리그가 정말 큰 도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인공에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꾸준한 노력과 운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디오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운이 좋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잘츠부르크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성장한 팀 중 하나로 레드불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 팀은 전 세계, 심지어 프랑스 제3부 리그에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찾고 그들을 훈련시켜 몇 년 후 큰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석가들이 각 잠재적 신인 선수를 자세히 조사합니다. 감독은 팀의 스타일을 매력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로 세팅하려고 노력해 상품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잘츠부르크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마네, 나비 케이타, 홀란드와 같은 세계 축구의 큰 이름들을 선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팀의 주요 라이벌들은 이런 이름들을 자랑할 수 없지만 그들도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들을 찾고 훈련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세네갈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인 사우샘프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공격수는 이플 역사상 가장 빠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3골을 넣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56초였습니다. 그 다음 시즌 리버풀과의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레드팀은 사디오를 영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년간의 프로 수준에서의 꾸준한 훈련, 3팀을 거친 후 세계 축구의 리더 중 하나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2018년에 공격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11경기에서 10골을 넣었지만 팀은 우승 직전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에는 마네가 그 명망 높은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즌 끝에는 발롱도르 후보 4명에 포함되었습니다. 세네갈 선수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축구 선수의 가족들은 더 이상 밭에서 일할 필요가 없고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수는 결코 주목을 받으려 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네가 스타가 된 후 그의 축구 외의 삶에 대한 다양한 순간들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게 했습니다. 고장난 휴대폰과 함께 찍은 간단한 사진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여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진은 빠르게 퍼졌고 기자들은 비공개적인 사디오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나는 7살이었다. 나는 거리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고 사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배가 많이 아프셨지만 우리 마을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도시의 병원에 데려갈 시간도 없었다. 비극적인 사건은 사디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세네갈 출신인 그는 자기가 자란 지역의 아이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버풀의 공격수는 고향 마을에 병원을 짓기 위해 넉넉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의료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곳 중 하나로 34개 마을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그는 학교, 경기장, 모스크도 세웠다. 더 나아가 마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매달 $70를 각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네는 어린이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축구 유니폼과 스포츠 장비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집을 떠나 수도로 가야 했던 자신처럼 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 그 외에도 세네갈인은 바이러스, 말라리아, HIV 감염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할 때 그는 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마네는 병원 건설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지역 학교의 리모델링에 23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축구 선수는 자신의 자선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네는 슈퍼히어로처럼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16강 경기가 끝난 후 세네갈 선수는 뇌진탕 의심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 상태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마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디오는 슬픔에 빠진 한 가족을 만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여 온몸에 골절과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고 부모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네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마네의 단순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국가대표팀 경기 중 공격수는 물병을 나르는 작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사디오는 국가대표팀 버스에서 내린 후 몇 개의 물병을 들고 갔습니다. 이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홍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네는 결코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림자 속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리버풀 팬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네는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 팬의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네는 그에게 자신의 골 세리머니에서 특별한 제스처를 하나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고 팬은 웃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하늘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 마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네는 항상 팬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한 번은 팬들이 국가대표팀 버스를 둘러싸고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팬이 사디오에게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마네는 먼저 팀의 허락을 받았고 그 팬을 버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컵 준결승을 앞두고는 티켓을 살 여유가 없었던 28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마네는 그들의 교통비와 경기장 입장료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려고 노력하며 그 기도를 가능한 한 모스크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는 모스크에 갔고 그곳에서 가네에서 온 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기도 후에 그에게 차 한 잔을 하자고 초대했지만 그는 일해야 한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스크에서 화장실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음날 그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규율 덕분에 사디오는 축구 세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돈과 명성은 그를 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이마르처럼 존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국가의 자랑이자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의 비결은 믿음, 노력, 그리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항상 나를 키워준 사람들과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챔피언의 이야기입니다. Он не забил в начале матча. Садио Мане! Сенегал! Сенегал!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выигрывает Кубок Африканских наций. Сборная Сенегала! Сборная Сенегала побеждает на этом турнире. В серии пенальти. Фантастика! Они это заслужили.